예. 그 다음에 이제 조종 성능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우리 이제 본 수업에서 당연히 다룰 내용이지만은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할게요. 조종 성능을 실제 배 말고 모형이나 뭐 아니면은 그 그냥 가상으로 실제 배를 만들기 전에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법이 크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배에 대한 수치 해석,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보면 되죠. 요새 뭐 컴퓨터들 좋으니까 실제 배 스케일에 대한 그런 수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그 지금 배 저항 추진도 똑같긴 한데 실제 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거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 컴퓨터 성능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실제 배 스케일에 대한 뭔가 비교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추정만 가지고 하는데 그게 맞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어쨌든 그래도 시도는 합니다. 실선 스케일에 대한 수치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배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종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 진짜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모형선의 시험 결과예요. 실제 배는 쓰기 힘드니까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모형을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배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요. 모형을.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좀 실제 배랑 비슷하겠죠. 실제 배처럼 움직일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서 걔를 바다에 띄워서 뭐 선회를 해라, 뭐 좌우로 왔다 갔다 해봐라. 그렇게 하는 실험을 자유항조 모형 시험이라고 하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요새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 문제는 저항 추진에서 똑같이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모형선이랑 실선의 레이놀즈 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식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V가 배 속도, 그 다음에 L이 길이잖아요. 그 다음 밑에 누라고 읽는데 얘는 물의 동점성계수. 기억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배는 모형선보다 속도도 빠르고요. 프루드 상사를 썼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당연히 모형선보다 길이도 크죠. 그래서 레이놀즈 수가 실제 배가 모형선의 레이놀즈 수보다 까마득하게 크다라는 게 우리가 그 저항추진 수업에서 항상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항추진 수업에서는 이 두 레이놀즈 수 차이로 인한 거를 어떻게 보정을 하냐가 수업의 제일 중요한 이슈였죠. 그거에 이제 여전히 조종 성능에서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레이놀즈 수 차이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실선의 시운전 이전에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둘 다 좀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저항 추진 분야는 상당히 잘 정리가 되긴 했는데 내양 조종은 뭔가 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조종 성능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냐? 자료에는 안 써놨는데 이런 게 있어요.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시스템 식별법이라는 거죠.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배가 어떤 동력학적인 특성을 갖는지를 먼저 파악이라고 해야죠. 이걸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그런 배 운동을 시뮬레이션 하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이제 본 수업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럼 배 그 조종 성능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선박이 갖는 운동은 크게 두 가지의 성분을 가져요. 하나 동력학에서 배웠죠. 하나는 병진 속도, 하나는 회전 속도. 병진 속도는 선형으로 한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게 병진이고 회전은 한 방향을 축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회전 운동이죠. 그래서 병진 속도도 세 방향, 회전 속도도 세 방향. 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병진 세 방향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x, y, z에 대해서 한글로 부르는 거는 나중에 수업 때 얘기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기억 나는지만 얘기하려고. 그 다음에 회전 성분은 x축 기준 회전이면은 롤이다. 이렇게 6가지의 속도 성분이 나오죠. 얘는 병진, 얘는 회전. 이런 것들 머리로 가려버렸네. 이렇게 하면 보이지. 이렇게 6가지의 속도 성분들이 있는데 조종에서 조금 특이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조종은 바다에 떠 있는 배거든요. 수면 상에서만 움직여요. 잠수함 같은 거는 3차원으로 움직이니까 이 6가지 운동이 다 나옵니다. 근데 실제 일반적인 배는 수면에 떠 있기 때문에 서지 운동이 있을 수 있어요. 스웨이 운동이 있을 수 있고 요 운동까지 있죠. 수평면 상에서는 3자유도 운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6자유도고 그냥 일반적인 선박은 3자유도 운동이다 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자유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식을 쓰냐라고 하면은 이제 요 식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아까 앞에서 F는 M에 있었잖아요. 그걸 그냥 풀어서 쓴 거예요. F, 배에 걸리는 힘입니다. 조종할 때 배에 걸리는 힘이에요. 파도 신경 안 써요. 파도 신경 안 쓰고 배에 걸리는 힘을 본다면은 선체에 걸리는 힘, 프로펠러에 걸리는 힘, 추력이죠. 얘는. 러더에 걸리는 힘, 3가지 성분이 나올 거고요. 그 힘이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 각각에 걸리는 힘이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배의 속도, 병진 속도, 회전 속도 아니면 가속도에 따라서 배에 걸리는 힘이 있겠죠. 그러니까 걔가 정확히 얼마냐, 뭐 배 속도가 얼마고 가속도가 얼마일 때 배에 걸리는 선체에 걸리는 힘이 얼마냐, 그걸 찾는 과정이 뒤에서 다룰 시스템 식별법이에요. 우리가 얘를 그냥 뭐 깔끔한 식이 있지 않아요. 뭐 ITTC 1957이라거나 그런 식을 해가지고 값만 넣으면 나오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조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시스템 식별법을 통해서 대충 이 정도 나옵니다 라는 근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냥 키워드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종 수업에서는 정확히 이 배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얼마만큼의 힘에 걸린다, 거기에 대해서 유체역학으로 해석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유체역학이랑 관련된 수업이긴 하지만은 그 유체역학에 들어가는 수준이 저항추진보다 오히려 더 간단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더 쉬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병진 운동 됐고요. 회전 운동도 회전 운동으로 인한 각가속도가 있고 앞에 M 대신에 I가 붙죠. 우리가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가 배에 걸리는 힘의 모멘트잖아요. 회전을 하기 위한 토크. 그것도 선체에 걸리는 토크, 프로펠러로 인한 토크, 러더로 인한 토크가 각각 배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발생한다라는 거 우리가 근사를 할 수 있죠.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 못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근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배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선박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걔에 걸리는 힘이 전부가 다 더해서 얼마인지를 알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배는 뭐 속도가 얼마인데 배에 걸리는 힘이 얼마예요. 그럼 걔를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죠. 그럼 가속도가 얼마가 나오는구나. 지금 속도가 있었으니 거기에 가속도를 더한 만큼 배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겠구나.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매 시간마다 배가 갖는 운동을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조종에서 얘기하는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배가 얼마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알 방법이 거의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대충 근사를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찾아가는 게 선박 조종의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종 성능을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진짜로 막 모든 유체 현상을 시뮬레이션하는, 여기 처음에 얘기했던 모든 유체역학 해석을 시뮬레이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어떤 식으로 근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조종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접근이 우리가 속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근데 대충 이런 식으로 반응은 하더라 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시스템 식별법이고, 그거는 실제로 다른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 그 동력학 같은 거, 그런 거 분석할 때도 저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막 이거 속에 막 모든 부품들이 다 움직이는 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정해야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핸들 얼마로 틀면 얼마로 움직이지, 차가 몇 도 돌아가지, 그 정도예요. 속에 뭐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시스템 식별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로 배우는 키워드가 물체 고정좌표랑 지구 고정좌표인데, 동력학에서 아마 그 회전 운동 했을 때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아까 시스템 식별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실제로는 시스템 식별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배에 걸리는 유체각적 힘을 추정한다라고 했어요. 정확히 얼마가 걸리는지를 분석할 수는 없고, 그냥 이 배는 뭐 왼쪽으로 10도만큼 돌리고 있으면은 얼마만큼의 힘이 받는 것 같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꼭 배 조종이 아니더라도 이런 개념은 많이 쓰입니다. 제가 우리 수업에서 가능한 좀 일반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나 아니면 앞에서 시스템 식별법 같은 게 선박 조종에서도 쓰이는데, 그 외에 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여요. 선박 외에도 뭐 로봇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자동 제어라거나 그런 데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꼭 선박 조종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은 것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여튼 우리가 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블랙박스라고 하거든요. 아까 배 속도, 배 각속도를 집어넣으면은 결과적으로 힘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모멘트가 나왔겠죠. 이제 근데 그 속을 우리가 어떤 물리 현상이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완전히 해석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걔는 그냥 블랙박스라고 하고, 그 다음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우리가 U가 얼마일 때, 오메가가 얼마일 때를 집어넣었더니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나오는 게 얼마만큼의 F, 얼마만큼의 M이었어 라고 하는 거죠. 걔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만 알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얘를 그럼 우리가 속은 잘 모르겠지만은 F는 뭐 U에 대한 다항식으로 근사를 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냥 다항식으로 근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항식으로 근사하는 거 뭐라고요? 테일러 급수라고 하잖아요. 테일러 급수로 대충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할 수는 있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제 조종 수업에서 주로 다룰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선체에 미치는 유체역학적 힘이 정확히 얼마인지 해석 못해요. 근데 그냥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왔다 정도는 잴 수는 있잖아요. 배가 있다고 하면 그 배를 그냥 옆으로 쭉 끌면은 얘는 얼마만큼의 옆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힘이 얼마가 걸려. 아니면 배를 억지로 선회를 시켜요. 강제로 선회를 시킬 때 그 배에 걸리는 힘을 재면은 이 배는 선회하고 있을 때 얼마만큼의 힘이 걸려.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 관계를 그냥 다항식으로 근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선박의 조종 모델, 운동 모델링을 만드는 과정이 되고요. 그때 이 다항식 계수들을 우리가 옛날에는 유체력 미계수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유체력이라는 거는 유체로 인한 힘이 발생하는, 배 조종할 때 유체로 인한 힘이 발생하는 미분항 앞에 있는 계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요새는 통틀어서 조종 계수라는 말로 쉽게 표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배의 조종 계수들은 어떻게 뽑냐? 그냥 배를 강제로 우리가 움직여요. 움직일 때 그 배에 걸리는 힘을 재요. 그게 구속 모형 시험이라고 하죠. 캡티브 모형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속에 뭐가 발생한지 전혀 몰라요. 이 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운동하면 이렇게 힘이 나온다 라는 거를 재는 과정이 구속 모형 시험이고, 거기에 도입되는 개념이 시스템 식별법, 앞에서 얘기했던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아니면 SI라고 많이 씁니다. 요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이후에 저기 좀 더 발전해 가지고는 그래도 우리가 프로펠러랑 방향타에 걸리는 힘 정도는 해석할 수 있다. 선체는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더 진행되기도 했죠. 이것도 나중에 수업에서 다루긴 할 거예요.